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행보 그리고 또 발언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쭉 보니까 말이죠. 우선은 이 공천자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님이 왜 이해가 되느냐?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거는요. 이재명 세력들, 조국 세력들, 통진당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해서는 나라가 뒤로 간다 이거죠. 요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의 조국 이것들이 말이죠. 지금도 아직도 구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법원도 검찰도 이거 대책이 없다. 누가 밖에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느냐? 국민 여러분들밖에는 없다. 뭘로? 표로. 예, 요거를 호소하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강 벨트를 쫙 돌았어요. 마포 동작 이런 데를 돌면서 서울시장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얘기는 결국 정책 결정과 집행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권인 정부 여당과 그리고 서울자치단체장인 오세훈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 실행 능력 요거를 믿고 좀 내가 표를 찍어달라. 이런 그 아주 절실한 호소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논란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이종섭 호주 대사하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요 지인태 문제인데 요거는 이미 밝힌 대로 지금 밝힌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제 이제 이철규가 느닷없이 사천이다. 난리를 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사천이 아닌데. 라고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철규 7세라. 내가 언제 사천이라고 말했냐? 내가 올린 글을 똑바로 봐라. 또다시 반박하고 치고 나왔고요. 권성동이도 여기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압축이 되는데,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재명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재명이 오늘 제가 논평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재명이 지금 이제 법원이 열받았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열받아 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보도를 할 때만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 김동연은 제가 아무리 봐도 회색 분자예요. 이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여론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고 그리고 때리더라도 세게 때려야 되는 세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거 열받습니까? 이거 사법농단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형 사법농단이에요. 이재명 발. 이거 세게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세게 때리질 않아요. 워딩을 보면은 그냥 마지못해 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것이 변호인하고 재판장하고도 한번 붙었어요. 검찰하고도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래서 그 검찰에서 세게 나오니까 마지못해 갖고 김동인이가 한 것 같아요. 자, 강제 구인 발부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또 이 변호인이 또 김건희 여사를 또 끌고 들어갔어요. 야, 이놈의 이재명 쪽에서는요. 기회만 있으면 김건희 여사를 악마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가 잘 했어요. 그럼 검찰이 지적했죠. 아니 여기 왜 김건희 여사를 부르냐.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치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라. 경고 메시지를 날렸고요. 그리고 유동규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이 증언을 안 하겠다. 딱 때려서 확실하게 이 유동규 입장을 또 내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재판 동정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 중에 그래도 제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따끈따끈한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지금 산더미 같이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이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압축한 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들께서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이 두 명, 이종섭과 그 다음에는 이제 황상무, 요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기자들한테 만나갖고 그동안에 내가 충분히 얘기를 다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미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종섭은 빨리 들어와서 빨리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황상무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 이러한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니까. 자, 그러면서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도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공수처가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잖아요. 아니,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와서 우두커니 기다리라는 말이냐. 그건 모양새도 안 좋고 그건 말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자들이 또 다시 그러면 와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냐? 또 물었어요. 뭐 기자들 좀 짓궂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발언 안 하고 제가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공수처가 소환하든 말든 간에 일단 들어와서 공수처를 압박하라. 이러한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 두 분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 수도 우려도 있고요. 지금 어제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나왔던 우려와 이 비판. 그러니까 이제 어제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찐윤, 친윤들의 입장, 대표적으로 이용, 그 다음에 이제 김은혜, 제가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또 비슷하게 말이죠. 이 원철수 의원도 이제 당장이라도 기억해서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주려라. 그리고 김경진도 말이죠. 이 황상무 자진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이 성격적으로 보면 읍참마속을 잘 못하는데 이때는 해야 된다. 그리고 최재형도요. 지금 최근 선거 전국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수석 발언이나 이종섭 대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다. 그러면서 최재형 의원은요, 이거를 좀 키우고 있어요. 이관석 비서실장도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최재형 의원이 조금 세게 나오는 것 같고요. 윤상현도 인천 동미추홀 을이죠. 윤상현 의원도 지금 정고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도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비록 본질에 대해서는 나름의 이유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살을 재두더라도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결단을 내려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정진석도요,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니냐.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았고, 건곤일척에 승부를 하고 있다. 그런 점을 모두 무겁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맥을 같이 하는,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총선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당정 간의 갈등, 뭐 2라운드다, 2탄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정 충돌과 관련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예. 대통령실 입장도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조금도 변화가 없고 또 이 의원들도 마찬가지 변화가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요. 당초의 대통령실 참모진 중 일부는 황수석의 자진 사퇴를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의중이 황수석 유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장동혁 사무총장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 예, 필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사에 대해서도 말이죠. 예, 국민 우려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결단을 해라. 그러니까 둘 다 국민의 눈높이, 필요 결단을 장동혁 사무총장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제 122석이 수도권에 걸려 있는데 이거 만약에 지게 되면은 최대 피해자가 결국 윤석열 정부다. 제대로 대응 못하면 수도권 전체의 당락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수도권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면요. 당정 간의 사전 조율이 아닌 당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 압박하는 방식이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식 석상의 발언, 이런 것이나 또는 언론 브리핑도 소통의 한 방법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비례대표 공천으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김혜지 이 비례 두 번 하는 거, 이시우 이건 이제 징계 먹은 거, 그 다음에 강세원 전 행정관실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당선권에 들어있다. 이름을 모르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세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윤 대통령하고 검찰에서 굉장히 가까웠는데 당선권 바뀐 24번에 배치된 거. 요것도 지금 비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성동 의원이요. 이 국민과 호남은 25% 주게 돼 있는데 이거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으로 지금 이제 지금 이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친윤들의 입장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사천 전혀 이건 맞지 않는 얘기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254명 중에 비례대표 명단에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도 없다. 사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고 제 친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이다. 예. 자, 그래서 이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추가로 살펴볼 수 있고 그 과정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리고 호남 홀대론과 관련해서는 박은시, 김경률, 한지아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지금 비대위에 많이 기용이 됐고 그리고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호남 출신 인사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많이. 그래서 각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성이나 젊은층 지역구 공천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 비례대표에서는 많이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반박 또는 지금 이제 보조 설명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천, 이 사천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 친윤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사천이라는 말을 언제 했느냐. 내가 쓴 글을 다시 한번 봐라. 사천이라는 말이 있는지 내가 한 말 그대로를 이거를 봐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사천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왜 사천이라고 했다고 해서 나를 밀어붙이느냐. 이러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시우 국무총리실 이 서기관 요 사람은 그래서 당에서 오늘 지금 이제 비례 후보 추천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고 당사자는 억울하지만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내가 그냥 수용하겠다. 요거는 뭐 이슈, 뭐 어쩔 수 없겠죠. 예,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좀 다른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나머지 호남권에 대한 추가적인 더 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호남 배려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한 것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윤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뒤에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조율한 거 아니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도 내가 애들이냐, 네, 내 독단적인 판단이다. 요 점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맞아, 내가 뭐 어디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오늘 이제 행사는 이 사천 문제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오는 이 지원 유세와 관련해서는요. 오늘 이제 동작, 서대문, 마포 요로 세 군데를 돌았어요. 그래서 동작, 마포는 이제 한강벨트의 핵심 지역이고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이제 서북권으로 민심이 연결되는 요충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1대 국회 선거에서는 6개 선거구 동작 갑을, 서대문 갑을, 마포 갑을 모두 민주당이 먹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쫙 한번 훑으면서 선거 전 초반 기세를 좀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낸 것이고요. 야당 심판론을 특히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그 다음에 통진당, 조국, 이 와르들, 그 다음에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고 검찰과 법원 같은 사법 시스템은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을 감옥에 넣지 못하고 그들이 거꾸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게 돼 있는데 범죄자의 국회 진입을 막고 대한민국을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사람들은 바로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밖에 없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말이죠. 우리 국민님이 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 그야말로 이제 통진당 세력들, 그리고 범죄인인 조국과 이재명이가 국회로 또 진출해서 다수당을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법치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라가 이제 또 망하는 것이죠. 문재인한테 한 번 망했는데 또 망해서야 되겠느냐? 예, 이거를 제대로 되돌려갖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윤석열 정부가
한두 번 더 앞으로도 계속 집권해야 되는데 그 집권 여부가 이번 선거에서 결판이 나니 우리 국민의힘을 대대적으로 좀 지원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승리는 역사적 책임이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짓는 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 몸부림쳤고 이번 선거에서도 민생을 더 망쳐야 자기들이 표를 더 얻어서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이재명이 사당이다. 이런 우회가 앞으로 4년간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것이다. 아주 옳은 얘기죠. 예, 아주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 국민들도 상당히 공감하지 않을까. 예. 자, 그러면서요. 이번 국민의힘이 기호 2번인데 이번 총선은 22대 선거이고 오늘이 선거일까지 딱 22일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22일간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를 띄겠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끝까지 해내자.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천자 대회에서 또 이 그동안에 정치 개혁을 위해서 약속한 내용, 요거를 이 후보자들 서약서를 모두 제출했고 요게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내자. 예,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의 의미, 종북 세력, 범죄 세력의 연대를 통한 국회 진출 이거 막아야 되겠다는 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한강벨트가 왜 중요하느냐. 이 한강벨트가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점도 있는데 이거는 정부도 당도 그리고 서울시장도 우리 국민의힘 그래서 삼강일체가 돼서 얼마든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유권자들이 필요하는 정책, 개발 정책 이거를 확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그 자신을 표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 전혀 없다. 이 시스템 공천으로 일관했다. 라는 점을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이 제기한 지금 이시우 이 사람은 이제 이 교체를 이제 하는 교체를 결정한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천 문제는 이제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재판정 모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김동현이가 일단 이 조치로 본다면 세게 나왔어요. 이제 강제 구인 체포해서 강제로다가 소환해서 법정에 세우겠다. 이러한 의지를 밝혔고요. 그리고 변호인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강제 구인한다니까 아니 그럼 김건희 여사는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 이러니까 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정치를 끌어들이냐. 끌어들이지 말라. 요렇게 내친 거. 이거는 그나마 여론의 압박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요. 김동연과 이재명에 대한 이 강한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불출석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방적으로 강원 춘천도 원주 이런 데 유세를 가겠다. 그래서 출석을 안 했어요. 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불출석 수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지난 12일 날인가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연거푸 2번이나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동연이를 만만하게 보고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도 법원이지만 판사가 내 편이다. 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김동연이가 좌파잖아요, 본래. 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열이 받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 출석을 담보하고 강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고 이재명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니까 변호인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지금 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재판 기일을 정하는데도 피고인의 생업을 고려하는 것이 법상의 원칙이 아니냐. 이게 생업이 더 중요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헌법 정신이 더 중요합니까? 이 얼빠진 변호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있다가 이재명이가 그럼 다음 길에도 불출석하냐 물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총선까지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열이 받죠.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재명이도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라. 선거 기간에 열리지 않는데 국회는 그러면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 조정해서 출석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반발해요. 이재명 변호인이 총선 후보자, 당 대표로서 해야 할 활동이 있는데 피고인 강제 구인하는 거 모양새가 좋지 않다. 선거 중요성을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재판부가 무슨 소리야? 강제 소환까지 가는 것은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불출석이 반복되면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변호인이 계속 항의가 이어지니까 이 재판장이 한마디 엄중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인들하고는 내가 토론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변호인들을 제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방이 변호인하고 재판장과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변호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닷없이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니, 비교하는 거지 왜 비교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얼빠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에 있다가 아니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치 이야기가 법정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도요. 오늘 이재명이가 없으면 내가 신문을 받지 않겠다. 증언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재판이 1시간 만에 끝났고 재판을 마치기 전에 이 재판부가 다음 길은 이달 26일인데 26일에 꼭 나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변호인이 또 굽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아리까리하게 오늘 재판이 끝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말이죠. 오늘 재판은 이 변호인과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은 의견이 같아요. 같고 변호인이 주로 반발하는 입장으로 정면 충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재판은요. 그나마 이 재판장이 뭐 마지못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이 강제 구인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큰 그리고 이재명이가 법치주의의 근본을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이재명이에게 지지표를 줘서야 되겠느냐. 단 한 표도 아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